24일 오후 1시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미친 상황인데 그 어느 나라보다 크게 나서서 반대를 해야 될 게 우리나라의 위치적 상황인데 이거를 반대는커녕 오히려 지켜주고 있어요.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게 맞습니다. 지금 조선 총독부예요. 희석이 돼서 괜찮다고 하는데 10년 20년 30년 오랜 기간 동안 실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인체에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큰일 나는 상황인데 한미일 정상회담이 한국이 긍정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찬성해 준 것이 컸대요. 그래서 빨리 방류를 해야 되겠다. 얼마 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굳이 이 문제를 의제로 두지 않았다는 걸 언급했습니다. 신경 안 쓰겠다. 빨리 방류하세요. 이런 거였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습니까? 이걸로 협상력을 쥐어야죠. 국익을 위해서. 이거 만약에 우리가 찬성해주면 너희도 우리한테 어떤 좋은 당근을 줄 건데 독도 영유권 포기하고 동해라고 해줘. 그럼 딱 찍어줘. 게다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데 대응하는 비용이 3,700억이 드는데 일본한테 청구 안 하겠대요. 미쳤어요 진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우리 해역의 방사능 오염 감시 등을 위해 우리 정부는 올해만 3,700억 원을 지출해요. 국가 세금으로 일본 마음껏 오염수 버리고 방류하고 하시라고 우리의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오염수 방류가 없었다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 혈세라서 일본 정부에 부담 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큰일 날 일입니다. 나라 팔아먹고 있는 짓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야 할 시기예요. 민중혁명이 한번 일어나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 너무 심각해요. 돌아가는 꼬라지가. 횟집 운영하신 분들, 해산물, 요식업, 수산업에 종사하신 분들 무슨 죄입니까? 수산시장 팔이 날리고 있고 횟집들은 폐업 신고해야 될 시기예요. 안전하다고 드십시오 이런다고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개소리죠. 거기에다가 중앙일보의 보도를 봅시다. 최고의 친일 언론 중앙일보. 일본의 오염수 첫 방류. 한국 일본의 30년 숙제가 시작되었다. 기사의 타이틀의 뉘앙스를 딱 보아하면 떠오르는 네 글자 단어가 생각납니다. 내선일체. 일본과 조선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30년간 숙제로 생각해왔던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일본과 조선이 같이 해결하는구나. 우리의 숙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숙제지 왜 우리가 같이 30년 동안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까? 미친 짓이죠. 문재인 탈당시켜야 돼요. 짜증나네. 문재인 탈당, 윤석열 탄핵.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 자갈치 시장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고 부산의 관광업으로 겨우 연명하는 지역인데 아무런 산업도 없고 관광업도 부산에 회 먹으러 가자 해운대 갔다 오자 이런 분들이 격감하게 되죠. 아야 바닷가 가면 안 돼. 방사능이야. 회를 지금 어떻게 먹어. 그럼 부산 경제도 떡락하는 거예요. 박형준 부산시장은 민주당의 오염수 방류 반대가 국격을 갉아먹는 일이랍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찍은 시장이에요. 훌륭합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들 고생 좀 해보셔야 되겠네. 이런 시장 뽑아주셨기 때문에 선동 정치래요. 민주당이.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산 시민들이 피해를 봐야 뼈저리게 깨닫겠죠. 죽어도 국내임은 안 찍는다. 시민들을 아끼는 마음이 없다. IAEA 이대로 방류하면 안 돼. 아니 되게 원자력 기구에서 문제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2019년 기사입니다. 2019년 IAEA 이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면 안 된다고 2019년에는 반대했었어요. 그런데 돈을 받아 처먹었나 보죠. 일본으로부터 그 사이에. 지금은 괜찮대요. 문제 없답니다. 그 사이에 오염수 농도가 낮아지고 정화가 될 수가 있을까? 나한테 입금하면은 바로 오케이 해줄게요. 문재인 임기 때 2021년 기사입니다. 2020년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없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7차례 회의를 해보니까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고 결론 내렸어요. 피폭 가능성 낮다 그러고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은 윤석열과 한패 맞아요. 친일입니다. 어떻게 재수가 없게 반일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씌워졌는데 원래 친일이에요. 친일 가족이고 일본을 좋아하는 게 문재인입니다. 또 문재인 정권의 외교부 장관이었던 강경화 장관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본 주권의 문제예요. 윤석열 정권의 장관 발언 같네요. 일본 주권 문제니까 우리가 신경 쓸 일은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다음 외교부 장관 어떤 발언을 했나 봅시다. 정의용. 일본의 오염수 방류 IAEA 절차에 따른다면 반대할 건 없다. 이것도 문재인 정권의 장관이에요. 강경화, 정의용. 연속해서 오염수 방류 큰 문제 없다고 반대할 거 없다고 얘기를 한 거 보면 문재인이랑 윤석열이 똑같은 스탠스 맞네. 한패 맞네요. 속았어요. 전 강경화 장관 참 좋아했었는데. 윤석열도 탄핵을 시켜야 하지만 문재인도 한패란 얘기예요. 윤석열하고. 문재인과 윤석열의 콜라보 작품입니다.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게시된 거는. 문재인 정권 5년간 빌드업을 해왔어요. 별 문제 없는 거라고. 민주시민들도 모르고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주셨죠. 그 결과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깨어있는 민주시민들이 문재인 몰빵 지지해주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 날 문재인은 이런 미친 SNS를 남깁니다. 축하합니다. 신진서 구단의 응시배 세계 바둑 선수권대회 우승을 축하합니다. 중국 선수와의 결승 3번기에서 2대0 두 번 모두 불계승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바둑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 최고의 바둑대회에서 우승함으로써 세계 바둑 1인자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한국 바둑의 위상을 드높인 쾌거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신진서 구단을 비롯한 한국 선수단이 바둑 종목을 석권하는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둑 팬들과 함께 기원하며 응원합니다. 영혼 탈출한 정신병자네요. 정신병자. 무슨 바둑이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걸 SNS에 쳐날리고 있어요. 미친놈 아니에요? 요 SNS에 대해서 많은 민주시민들이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의 미래가 걱정이 안 되나? 민주시민들과
김태호가 이재명과 함께 길에서 투쟁하고 있는데 돕고 싶은 마음 안 드나? 그런 생각? 하태경이 이걸 지적했죠. 문재인 오염수 방류가 한국에 영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 신진서 구당 바둑 우승 축하 글을 보고 지지자들은 오염수 방류하는데 한가하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영향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민주당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야. 문재인은 윤석열과 한패예요. 홍석현과 외교, 안보에 대한 인식이 같고 친일적인 스탠스란 거죠. 하태경이 이러니까 내가 좀 위험하다. 문재인도 진작에 강렬한 워딩으로 핵 폐수 방류권을 전직 민주당 대통령으로서 반대를 하는 주장을 계속 내놨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하태경의 이런 글이 있으니까 바로 또 하태경 의원 때문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합니다. 이제서야.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어민들과 수산업 관계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민들과 수산업 관련자들이 입는 경제적 피해에 대하여는 강력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짜 얍실하게 요리조리 책임을 하나도 안 지면서 영원히 담겨있지 않아요. 뜨거운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분노에. 노무현이나 이재명의 글이나 연설을 보면 뜨거운 마음이 느낌이 막 오거든요. 그래서도 감정이 실려있지 않아요. 뜨거운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 아무것도 없어요. 영혼이 없는 글입니다. 진짜. 나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욕먹으니까. 온라인 민심에서 문재인이 한마디도 안 하고 바둑 우승한 거 SNS 하고 있다.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진짜 환장할 일이에요. 문재인이 연설하는 거 본 적 있는 분, 대본 없이 혼자서 노무현이나 이재명처럼 뜨거운 연설을 한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 있으신 분들은 영상 링크를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사례금을 드릴게요. 노무현, 이재명처럼 한 1시간 이상, 최소 30분 이상 긴 연설을 뜨겁게 해본 적이 없어요. 단답식 앉아서 마이크로 토크쇼 정도는 좀 했었고 대본 읽기, 소패 맞다고 저는 보여져요. 감정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상식이 있다면 민주당 전직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분노해야 되는 거죠. 윤석열 정권은 지금 뭐 하는 것인가? 우리 국민들을 다 죽일 생각인가?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걱정이 없는가? 요것도 어쩔 수 없이 하태경 의원 때문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진짜 문재인 때문에 환장하겠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권에 대해서는 국내힘 의원들이 다 반대를 했었습니다. 2020년 김태호는 만약에 이 오염수의 방류가 실제 이루어진다면 아마 적어도 1년 내지 2년 사이에 우리 동해안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 한국 수산물에 대한 엄청난 불신 그리고 어민들의 천문학적 손실 또 우리 국민의 건강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를 안 하니까 국내힘 쪽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미친 세상이죠. 정치판 쓰레기들 투성이에요. 좌파나 우파나. 이만희라는 국내힘 정치인이 2020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가지고 우리 동해와 제주도 해역들이 거의 영향권 내에 들어가는데 이게 불과 1년이 안 걸린다는 것이죠. 방류로부터 1년이 안 걸린대요. 동해, 제주도 다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TF 태스크포스 팀이죠. 전담팀을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좀 더 주무부처로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가가멜 김기현 현재 민주당 대표죠. 2020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이게 알프스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로 여과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삼중수소가 남아있고 이것은 각종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암을 유발한대요. 삼중수소. 현재 기술로는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태흠은 어떻게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항상 못된 악마 표정을 짓고 다닐까요? 김태흠도 있고 여자 중에는 판사 출신 여자 있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닙니다. 김태흠이나 전주혜 나 진짜 완전 얘들은 왜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닐 거예요? 진짜 눈을 계속 동그랗게 뜨고 있어요. 카메라 앞에서도. 어렸을 때 선배들한테 많이 맞았을 거예요. 야 너는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래? 원래 이렇게 떠요. 하여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김태흠 동그랗게 뜨고 다니는데 화를 낼 것 같은 표정이 항상.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라 우리 어업인들과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그 방류 가능성만으로도 우리 수산물의 소비와 해양 관광 등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맞는 소리 했네. 해양 수산물을 비롯한 범정부 차원에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임에서 다 반대했던 거예요. 당시 제주도 지사 원희룡 씨도 후쿠시마 오염수 단 한 방울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준비 착수에 강력 대응 천명. 지금 뭐하고 계시나? 원희룡 씨 지금 뭐하고 계세요? 단 한 방울도 용납할 수 없으니 어서 후쿠시마로 달려가세요. 어서 물을 잠그세요. 무슨 개소리입니까?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고 방사능 농도가 아주 낮아진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바뀌어요 정치인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탱크가 엄청나게 많고 커요. 탱크 하나가 조그매 보이지만 탱크 하나가 3, 4층짜리 꼬마 빌딩 조그만 상가 건물 정도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탱크에 왜 담아뒀겠어요? 위험하니까 담아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방류를 하면은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몰라요. 원자력 발전소 냉각시키려고 처리한 처리수가 아니라 여기에서 핵폭발이 있었잖아요. 멜트다운으로 다 녹아버리고 이런 게 유출이 돼서 나온 물들인데 오염수 폐수를 바다에 버린다고 하는데 알프스 여과해봤자 다 걸러지지 않습니다. 현재 과학기술로 방사능 100% 걸을 기술이 없어요. 후쿠시마의 원전 뒤쪽에 탱크 하나가 이렇게 커요. 한 5층 정도 건물 크기입니다. 왜 탱크에 넣어놨겠습니까? 위험하니까 탱크에 넣어놓은 거죠. 위험하니까. 그냥 저수지를 파놓고 땅을 파놓고 거기다가 물을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탱크에 담아놨잖아요. 위험하니까. 탱크에 담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물질을 바다에 내보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과하는 척 정화하는 척 하겠지만 나중에는 아예 여과 없이 왕창 방류할 겁니다. 지금은 조금씩 하면서
봐라 농도가 변하지도 않고 깨끗하지 않냐, 문제 없지 않냐, 이렇게 하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은 무진장하게 여과도 안 하고 쏟아 넣을 거예요. 그 전에 어떻게든 저지시켜야 돼요. 1일 최대 500톤을 방류하고 모두 처분하려면 3-40년이 걸린대요. 야, 하루에 500톤을 방류하는데도 3-40년이 걸린다. 얘들 시간 단축시킬 거예요 분명히. 서서히 방류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처음에는 조금 방류하면서 확산되고 희석되게끔 해서 방사능 농도 측정해서 봐라 별 영향이 없지 않냐, 이런 짓 하면서 쇼를 할 거예요. 어서 대량으로 방류하기 전에 막아야 되는데. 오태규 리포트에서 일본 8월 16일 아사히신문 기사를 번역을 해놓은 건데, 일본 아사히신문의 논설위원을 하고 있는 하코다 데츠야가 한일관계 개선 가속의 생각 강조 윤 대통령이라는 글을 번역해놓은 게 있어요. 한국은 내년 봄에 총선거가 있지요. 정치의 계절에 점차 돌입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안에서는 당면 현안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이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오히려 총선에 악 영향이 적은 조기 실시를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뜻은 일본 쪽에도 비공식적으로 전해져 있고 일본 정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 아사히신문에서 얘기한 거면 얘들이 아무 근거 없이 쓰지 않습니다. 일본은 책임을 지는 걸 매우 싫어하는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소스, 근거, 팩트 체크 안 되고 이런 뉴스를 내놓기가 힘들어요. 분명히 윤석열 정권에서 얘기를 했어. 일본한테 빨리 방류하려면 오염수 방류 빨리 해라. 내년 4월 총선 전에 방류하면 자기네들 힘드니까. 맞는 말로 보여집니다. 오염수 방출할 거면 한국 총선에 영향이 적은 시기, 즉 조기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국내힘과 윤석열 쪽에서 비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전달했고 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 조기 방출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해줬네요. 악마죠. 박힌 외교부 장관이 자기 멋대로 요청을 했겠어요? 윤석열과 친일 매국 적폐의 끝판왕들의 지령이 있기에 그랬겠죠. 내년 총선에 국내힘은 죽었어요. 수박들도 죽었지만 국내힘도 보수 중도 세력들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바닷가 쪽에 강원도, 경상도, 제주도 국내힘 많이 찍는 분들이 있는 동네인데 자갈치 시장 이제 팔이 날리고 횟집들 문 닫고 바닷가 주변 관광산업이 붕괴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망해야죠. 내년 총선에 표심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울릉도의 도민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울릉도의 어업인 총연합회 회장이 북한의 미사일이 동해로 떨어지면서 오징어들이 산란을 못해서 오징어가 안 잡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 오염수 방류가 돼서 울릉도도 피해를 입게 될 건데 그게 중요한 건데, 북한의 미사일이 어쩌다가 한번 쏘는 건데 몇만 발을 쏘는 것도 아니고 실험용, 위험용 미사일이기 때문에 폭약을 넣지 않아요. 화약을 안 넣고 동체만 떨어지는 거라서 바다에 큰 오염을 준다거나 산란에 문제를 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핵 오염수가 계속 확산되면서 울릉도 쪽이 생태계가 파괴될 가능성이 높죠. 기형 오징어, 기형 생선들 계속 쌓여요. 몸에 축적이 됩니다. 이런 분들 걱정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잘 됐네. 이번에 고기 먹고 채소 먹고 이럽시다 여러분들. 수산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많은 고민 걱정이래요. 평생 지켜낸 바다인데 어민들 망연자실. 어민 여러분들 일어나셔야죠. 용산으로 집결하셔야죠. 전국의 어민 수산업 종사자 여러분 다들 일어나셔야 돼요. 수십 년을 먹고 살던 생업이 파괴될 위기 상황에 걱정만 하고 계세요? 뒤집어 엎어야죠 세상을. 제주 동문재래시장 상인 방류하다 보면 손님들이 찝찝해하니까 저희가 이전에 작업해둔 것은 냉동으로 판매하려고 하고 있고요. 찝찝하죠 당연히. 진짜로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방사능 핵 폐수 오염수가 계속 방류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안심하고 먹으라는 말만 합니까? 당연히 찝찝하고 기분이 더럽죠. 먹기가 거시기 허죠. 당연한 거예요. 국민들의 건강 걱정은 나라에서 당연히 헤아리고 일본에 강력 대응을 해야죠. 일본의 많은 제품들 아예 수입 금지를 내려야 돼요. 일본의 수산물, 농산물 모두 수입 금지를 내리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돼요. 근데 할 리가 없죠. 윤석열 정권이. 할 리가 없는데 하게 만들려면은 어민 수산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일어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주도의 해녀분께서 무서워서 물에 들어갈 생각이 없어요.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하니까 이 물을 우리가 물질하면서 먹어야 하는 물인데 70평생 지켜낸 바다인데 바다가 오염되면 바닷거를 잡아내도 팔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사갈 사람도 없고 그럼 어떻게 살 거야? 안 사요 사람들이. 어떡하겠습니까? 화로회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예요. 수산업 자체가 붕괴되는 겁니다. 괴멸. 걱정만 하실 게 아니에요. 전국의 해녀분들, 수산업 종사자분들 용산으로 집결하셔야 됩니다. 제가 선동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미래, 수산업 하시는 분들의 돈이 걸린 문제예요.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도 손님 없는데 오염수 방류가 결정되니까 자갈치 시장 한숨이래요. 왜 국내힘을 찍어줬어요? 윤석열을. 자갈치 시장 부산 시민 여러분들 왜 부산 시장을 국내힘을 찍어주셨어요? 당분간 수산업자 죽었다고 봐야 해요. 과학자가 괜찮다고 해도 안 먹으면 어쩌나. 추석 대목도 끝났대요. 이번 추석 제사상에 해산물, 생선 이런 건 안 넣은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이 거시기 하니까요. 조상님께 방사능 오염된 해산물을 대접할 순 없죠.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나라 수산업은 괴멸될 위기 상황입니다.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려야 해요. 20만원 오마카세도 풀 부킹이었는데 예약이 안 잡혔어요. 오마카세 비싼 거 코스들이 반값으로 해도 손님이 없어요. 잘 됐네, 잘 됐어요. 죄송합니다만 이재명을 찍었어야죠. 이재명 찍고 윤석열 정권을 계속 비판하고 힘을 모아야죠. 수산업 종사자분들이. 오염수 방류에 수산업계 이러다 다 죽어. 부산 해운대에서 오마카세 식당을 운영 중인 B씨도 그동안 여행 온 젊은 MZ세대들 예약으로 늘 풀 부킹이었는데 예약도 뚜껑 껴고 그냥 찾아오시는 분도 없다. 해운대도 큰일 났네요. 대출도 많은데 업종을 변경해서라도 가게를 할지 너무 걱정이 된다. 이처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수산업, 식품업 관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임과 윤석열 정권은 안전하다고 선동만 할 게 아니고 완전히 저지 시위를 해야 되는데 그럴 리는 없을 것이고, 그거를 이뤄내려면 수산업, 횟집, 일식집 하시는 분들 일어서야죠. 먹고 살 산업이 점점 감소하고 있고 부산은 어떻게 살려고 그러나. 엑스포도 부산 경제를 다시 되살리는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었는데 새만금 잼버리로 세계의 이미지가 아주 같이 확산이 되면서 부산 엑스포 개최에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상은 했지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발표가 나니까 손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앞으로 더 걱정입니다.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수산물을 먹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경남 창원시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A씨는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손님이 정말 뚝 끊겼다.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방류 전에 기사인데 지금은 더 안 가겠죠. 뉴스에 계속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시위를 몇 개월 전부터 하면서 계속 분위기 몰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봤을 때 이재명의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싶어요. 윤석열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건으로 탄핵시킬 수 있는 빌드업을 몇 달 전부터 해왔고, 수박 세력들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저지 시위를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수박 정치인들도 열심히 반대하고 있죠. 그리고 보수 지지자들도 아무리 윤석열을 지지하고 국민의힘을 계속 골수 팬으로 지지를 해와도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수산업, 어업, 내 친구, 내 친척들이 피해를 보고 나도 회를 원래 좋아했는데 먹으러 가기 꺼림직하고 이러면 정치적인 이념 이런 것보다는 내 삶이 더 중요하니까 윤석열 정권을 저주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재명이 요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가 훌륭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일석이조 일석삼조죠. 진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이재명, 민중의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프레임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고, 이것을 계속 여론몰이를 해나가면서 누구도 반대할 만한 명분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반대를 합니까? 그러면 친일파 소리 듣는데. 보수 지지자, 중도 지지자들도 이건 누구나 다 반대하고 있어요. 열렬히 환영할 수가 없죠. 소수의 꼴통 보수들이나 문제 없다고들 얘기하는 거지, 문제가 없다고 어떻게 확신을 합니까? 문제가 없으면은 일본에서 알아서 처리를 했어야죠. 문제가 당연히 있죠. 어떻게 이게 다 희석이 돼요? 방사능은 수백 년이 지나도 안 없어지는 겁니다. 생태계에 계속 쌓이고 쌓여서 최종적으로 인간이 피해를 보게 돼요. 외식을 뭘 해야 될까요? 또 문제가 뭐냐면 횟집이 단체 손님들이 많아요. 회식 같은 거 할 때, 모임 같은 거 가질 때 횟집을 이용하는 일이 많았었는데 분명히 방사능, 오염수, 폐수, 방류를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0명짜리 단체 회식에서도 진짜 꼴통 보수 회장님이 우리 10명 회식하자, 회 먹으러 가자 이랬는데 두세 명이 나는 거름직해서 안 갈래요. 절대 안 먹어요. 이러면은 무리하게 끌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횟집 못 가고 어딜 가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있고 어딜 가나 방사능, 오염수, 폐수, 방류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조직에도. 그러면 횟집 단체 회식은 끝나는 거예요. 김치도 조심해서 만들어야 돼요. 김치에 소금 들어가죠. 천일염, 새우젓, 멸치젓, 굴, 해산물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하나? 우리 한국인들의 백혈병, 갑상선암, 각종 암들의 급증이 멀지 않았어요. 한 10년 계속 방류되다 보면 암 환자, 갑상선암, 백혈병 환자 늘어납니다. 분명히 김치 안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성인들은 그래도 좀 덜 쌓이고 많이 배출이 되고 심각하진 않은데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문제예요. 세포 분열을 아직도 하고 있는 성장기 아이들은 방사능이 체내에 쌓이면은 갑상선암이 아주 쉽게 옵니다. 후쿠시마나 미야기현 쪽에 아이들의 갑상선암 비율이 폭증했어요. 폭증. 전국에 있는 일식집이 몇 개나 있나 한번 찾아봤는데 28,000건이 있어요. 일식집이 28,000건 있고 전국에 있는 횟집 수는 한 14,000곳이네요. 14,000곳, 28,000곳에 14,000곳, 한 4만 곳이 넘는 생선 요리점이 있는 거죠. 일식집, 횟집. 여기에 수산업 하시는 분, 수산시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거기에 납품하시는 분들, 어업을 하시는 분들, 낚시해서 돈 버시는 분들,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파멸로 가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 갈아엎으려는 혁명을 해야죠. 다 같이 일어서야죠. 지금은 진영 대립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편, 내 편 이런 게 어딨어요. 젊은 친구들, 이대남 친구들도 윤석열 저주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죠.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도 높은데 아예 외식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도 걱정될 정도예요. 일본 어민들도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어민들은 뭐하고 계시나. 방류 시작 4시간째 원전 인근의 주민들 정부 규탄 집회를 열고 있어요. 일본에서 안전하다며요. 윤석열 정권 국내힘에서 안전하다며요. 일본의 어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시위하고 있는데요. 낚시 산업도 안 좋겠는데요. 물고기를 잡아도 바다에서 잡아도 먹기가 거시기 하잖아요. 방사능 오염된 게 아닐까 괜한 걱정이 들고, 낚시 산업, 낚싯대 만드는 회사들 위험하죠. 어떡하려 그러나. 저수지 낚시나 해야죠. 우리나라 어민들은 뭐 하고 있나 한번 볼까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어민 단체는 침묵. 어민 단체는 뭐 하려고 있어요? 이럴 때 시위하려고 단체 만든 거 아니에요?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려고 만드는 게 단체들인데 2년 전에 했던 시위예요. 이거는 2년 전 문재인 정권 때는 반대 시위를 하더니 지금은 반대 시위 없어요. 2021년 기사입니다. 우리 어업인 및 수협, 수산단체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걸 꼭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2년 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통영에 방문한 이후에 오염수 방류 반대 기류가 꺾였대요. 통영분들 대단하신 분들이네. 굶어 죽어도 윤석열을 찍으시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보여주셨네요. 그래요. 굶어 죽든 뭐 하든 제가 무슨 상관입니까? 스스로 선택한 길인걸. 방사능 오염수 방류 해도 괜찮나 보네요. 통영에서는. 일본 정부 방류 시설
윤석열 시운전, 규탄 목소리 잠잠. 통영거제 환경운동연합 대표가 정부만 바뀌었을 뿐인데 몇 년 전에는 자발적으로 예산을 내서 반대 시위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침묵으로 일관하니까 왜 그런지, 왜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됐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해산물 좋아하는데 큰일 났네요. 고등어 같은 거, 연어 같은 거 노르웨이산 먹어야 되겠어요. 유럽산으로 가서 결자해지죠. 자신들이 선택한 길 아닙니까? 오염수 방류해도 괜찮다고, 윤석열 좋으니까. 그러면 숟가락 빨고 깡통 차셔야죠. 도시로 올라와서 택배하시고 노가다 뛰고 이러셔야죠. 어민들 먹고 살 거 없어지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농사로 전업을 하시든. 그런데도 지방의 시장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잘하고 있대요. 엄청 표가 많습니다. 못하고 있다는 별로 없고. 불쌍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대다수가 윤석열 보수니까 찍어줘야 되는데요. 아무 생각도 없고 한번 망해봐야 돼요. 한번 망해봅시다. 뭔 걱정을 해줍니까 우리가. 자신들이 선택한 자신들의 결정인데 뭐.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들이 돌아가실 때가 돼야 진정한 민주주의 세상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어촌은 완전 고령화가 진행돼 있죠. 전국의 농가 인구가 220만 명이고 그 중에 고령자의 비율이 거의 50%예요. 65세 이상이 50%. 농가 220만 명 중에 100만 명 정도는 65세 이상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윤석열 찍는 분들 10년, 20년 후면은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정치판이 조금 깨끗해지지 않을까. 그래도 한 60, 50, 40 이 나이대 분들은 민주의식이 괜찮은 분들이니까. 어업 인구는 얼마나 되나 봅시다. 그렇게 많지 않네요. 약 10만 명 정도 됩니다. 어업 인구는 한 10만 명.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구 비율의 44% 이상이 고령자 비율, 65세 이상. 50대만 돼도 아주 젊은 거죠. 아주 젊은 거죠. 농어촌에서는. 윤석열 정권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하다는 홍보 영상을 국민의 세금 혈세를 이용해서 계속 만들어서 유튜브다 어디다 뿌리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고 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이게 안전할 리가 없죠. 그리고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고 선동하는 건 이해를 친다고 합시다. 걔네들 차원에서.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이걸 안전하다고 우리 돈 세금을 써서 홍보를 합니까? 미친 나라죠.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려야 됩니다. 민중혁명이 이렇게 돼요. 프랑스 혁명, 볼셰비키 혁명. IAEA에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었는데 정화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정화 능력에 대한 평가가 아예 없어요. 항목이 제대로 걸러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일 중요한 게 나와 있지 않은 보고서를 가지고 안전하답니다. 국내임에서는 직접 설비 점검도 없었고 일본 측이 제공한 자료로만 평가했어요. 일본이 정직하게 자료를 내놓는 나라 아니에요. 뒤로 들어온 짓 하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보고서 도입부에 자기네들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딱 써놨어요. 일본 스타일로 잘했네. 책임지지 않는다고 한 거를 무슨 IAEA가 대단하게 믿을 만한 기관이고 여기서 안전하다고 했다. 국내임 윤석열은 이걸 자꾸 내밀고 있을까요? IAEA 관련된 거 사파로 만드는 건데 방류 카르텔 거봐 안전하다고 하잖아. IAEA 보고서에서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결과 책임 안 진다고 그랬는데 안전하대요. 국내임이랑 윤석열 참나.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방사능 오염수가 먹이 사슬을 따라서 축적이 되죠. 계속 축적이 돼서 최종적으로 먹이 사슬의 최상위 단계인 인간이 농축된 방사능을 먹게 되는 거죠.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박사 강영록 박사가 세슘은 체내에서 중금속처럼 축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먹이 사슬 상위 단계로 갈수록 고농도에 노출되게 됩니다. 생선 플랑크톤에 축적되고 전복, 조개, 굴에 축적되고 그걸 먹은 생선들에 축적이 되고 큰 생선이 먹고 이러면서 인간이 나중에 먹게 되면 고농도로 축적된 방사능을 인간이 먹게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박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최상위 단계 아닙니까? 사람 잡아먹는 존재는 없으니까. 아 윤석열이 있었구나. 사람 잡아먹는 윤석열이 있었구나. 시민단체에서는 일본 내의 농산물의 21%에서 방사능 오염을 발견했대요. 수산물뿐만이 아니라 농산물에도 방사능 오염이 발견된 걸 보면 일본산 먹거리는 아예 수입을 금지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일본산 맥주라든지 소주, 니혼슈, 차게 이런 거 다 수입 금지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 땅도 오염이 됐거든요. 오염된 땅에서 자란 쌀, 그 쌀로 만든 술도 위험할 수 있고 오염된 땅에서 자란 풀을 먹고 자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얘들도 위험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전문가라는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핵 공학 박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100년이 지나도 남해 바다에 단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제 카이스트 교수직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과학자는 100%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단 한 방울도 안 온대요. 자기 교수직을 걸겠답니다. 이거 위험한 사람이네. 인상도 거시기하고 안 좋네. 왜 이따위 얘기를 할까? 원자력 핵 공학은 원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네들도 교수 자리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연구자금도 내려오고 연구비 내려온 걸로 룸사롱도 가야 되고 자기 밥벌이 계속 하려면 원전이 있어야 돼요. 이쪽 관련된 사람들은. 그래서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고 2명의 교수가 윤석열 캠프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정치 교수들이에요. 나중에 과기부 장관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도 한 자리 해보려고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전문가라는 자들 말도 다 믿으면 안 돼요. 뭔가 이권이 걸려있으니까 개구라들을 치고 있는 거죠.
국내힘에서는 일본의 오염수에도 수산물 방사능 오염 없어! 맛있게 드셔달라. 어떻게 이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방사능 오염이 수산물에 없다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방사능이 어떻게 일본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흘러 오는 거죠. 방사능에 오염된 물고기들이 또 흘러 올 수도 있고. 윤석열 정권의 공무원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부 삼중수소 건강에 영향 없어. 해양 방출이 더 유리하대요. 우리나라 공무원들 맞아요? 삼중수소가 몇 년 전엔 지네들이 위험하다고 해놓고선 일본의 알프스 여과기로 걸러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놓고선 해양 방출을 하래요. 해양 방출이 일본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는 있죠. 근데 선택지가 없었던 게 아니죠. 콘크리트를 섞어서 오염수를 고체화시킨 다음에 깊은 땅에다가 파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네 땅에다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근데 그게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이러니까 그냥 바다에다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일본한테는 그게 편하죠. 돈도 덜 들고. 일본의 국립연구소에서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어패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2년 전 후쿠시마 환경변화 보고서에서 원전 사고 후에 갑각류, 게 같은 거 있죠. 게, 랍스터 같은 갑각류, 또 성게가 감소했대요. 바닥에서 사니까 방사능에 오염이 되고 감소가 되죠. 생식 기능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실험용 쥐에서 정자 난자가 손상된 것을 발견한 실험이 있었어요. 방사능이라는 게 생식 기능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쥐 포유류 아니에요. 포유류 쥐. 가뜩이나 출산율이 떡락해서 우리나라 소멸위기인데, 한민족 소멸위기인데 정자 난자가 손상될 우려까지 있는 오염수, 방류, 그리고 갑각류, 성게가 감소하고 이러면 앞으로 수십 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우리는 100%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방출된 방사성 핵종 상당수가 주변 해역에 침착, 가라앉았다 추정을 하는 거예요. 고자 되겠어요. 다들 보셔야 돼요. 방사능 오염수의 위험성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일본의 국립연구소에서도 오염수가 어패류에 영향을 주는 게 확실히 결과가 나타났다 인식하셔야 되고요. 또 일본에서 조사한 거예요.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정리한 자료인데 5년간 일본 식품에서의 방사성 물질 검출 비율을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검출되는 검출 비율이 2018년에 1.83%였던 게 계속 오른 거예요. 1.84, 3.57, 9.9, 11.5%까지 올라왔어요. 계속 축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방사능은 사라지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습니다. 수백 년 걸려야 없어지는 게 방사능 물질인데, 방사성 물질 검출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 보면 계속 축적이 되는 거죠. 계속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높고. 급성 백혈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월간 다카라지마라고 있습니다. 다카라지마라는 월간 잡지책이 한 50년 넘은 아주 역사 있고 전통 있는 잡지였는데 급성 백혈병의 증가라는 기사를 내놓고 다음 달에 폐간이 됐어요. 50년 전통의 잡지사가 폐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카라지마가. 이게 밝혀지면 위험하다는 얘기겠죠. 각 현에 후쿠시마, 토치기, 군마, 이바라키, 야마가타, 미야기, 사이타마, 지바, 도쿄, 가나가와, 아이치, 오사카, 후쿠오카, 홋카이도, 오키나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정도 급성 백혈병이 얼마나 늘어났나 이런 거를 보니까 일본 전체로 보면 142%나 늘어났어요. 후쿠시마 원전 폭파 이후에 4년만 조사를 했는데도 급성 백혈병이 142% 증가. 후쿠시마에서는 213% 증가했고, 후쿠시마에서 떨어져 있는 군마현이라고 있는데 여긴 310% 증가했어요. 급성 백혈병 환자가. 사이타마현에서 285% 증가. 엄청난 겁니다. 홋카이도에서도 185% 증가. 급성 백혈병이 확실히 증가한 거는 빼박 데이터 자료들이 있는 거죠. 일본에서 조사한 겁니다. 스다 도시히데 오카야마 대학 교수가 갑상선암이 20배에서 50배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게 과잉 진단한 결과라고 설명할 수 없대요. 체르노빌과 마찬가지로 원전 사고 5, 6년째 이후에 다수 발생할 것이다. 급성 백혈병이다, 갑상선암이다 급증한 거는 데이터가 있어요.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입니다. 그거야말로 가짜뉴스고 선동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있던 당시에 총리를 했던 간 나오토 총리도 오염수가 통제되고 있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오염수 해양 방류는 안 된다고 그 당시 총리였던 간 나오토 총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험한 거라고. 통제하고 있다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농도와 상관없이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냈습니다. 그 전에도 계속 흘려보내고 있다고 해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한 방에 대량으로 방류하고 싶은 거겠죠. 계속 바다에 흘려보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태평양은 넓으니까 묽어질 거라면서. 간 나오토 총리가 모친이 제주도 분이에요. 한국인의 피가 반 흐르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간 총리가 한국 여성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엄마의 영향 때문에. 그래서 한국 유흥업소들이 많은 아카사카에 한국 가게에 많이 놀러오고 이랬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고요. 하여튼 한국 피가 흐르고 있는 분이에요. 간 나오토 총리. 한국계 총리가 있었다, 일본에.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전직 총리가 오염수 통제되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 민주당 총리라서 그런 거야. 민주당 총리니까 무조건 반대를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말씀 하실 분 계실까봐. 자민당의 고이즈미 총리도 이러고 있어요. 이거는 진영 대립 상관없이 민주당 출신 총리나 자민당 출신 총리나 방사능 오염수 차단은 거짓말, 다 구라예요. 국내힘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자민당과 함께 탈원전 전도사로 원전 반대 운동을 하고 있어요. 고이즈미 총리가. 이 사람 보수 아닙니까? 자민당 출신 아니에요. 후쿠시마 원전에 방사능 오염수가 통제되고 있다고 누가 얘기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직 총리 2명이 민주당, 자민당 출신 총리 2명이 후쿠시마 오염수 통제 안 되고 있다. 이랬으면 사실 아니에요? 전직 총리 2명이 구라를 치고 있을까요? 고이즈미 가문도
조선 반도에 피가 흐른다는 소문이 있어요.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정부가 안전을 보장하는 오염수 과연? 일본 언론 오염수 70%는 방류 기준 미달이다. 핵연료 잔해가 880톤 남아있대요. 일본 어민들도 오염수 방류를 단호히 반대하고 있어요. 일본 어업협동조합 처리수 방류 반대 입장 고수. 홍콩도 일본 수산물 수입 통제를 즉시 실시하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홍콩의 행정장관이 핵 폐수를 방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은 일본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를 했어요. 중국 외교부는 순웨이둥 부부장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윤석을 끌어내는 게 최선인데 촛불로 끌어내리기 힘들어요. 국민들이 정말 큰 타격을 입어야 돼요. 윤석열은 김건희랑 최은순이랑 세트로 줄줄이 비엔나로 묶어가지고 깜빵 수십 년 쳐넣어야죠. 이재명 정권 되면. 지금 가짜뉴스 괴담을 포털 사이트 유튜브에서 계속 퍼뜨리고 있다고 국민의힘에서 견제를 하고 공격을 하는데 가짜뉴스를 놔두면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제가 지금 가짜뉴스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자료들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일본 전문가, 일본 전직 총리들이 위험하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오히려 가짜 뉴스를 얘기하고 있는 선동질을 하고 있는 거죠. 이를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범죄의 이익을 없애는 엄벌주의. 포털 및 유튜브에 대한 제재는 방송심의위원회가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전직 방통위원장이 직무를 유기하는 바람에 사태가 악화됐다. 이제 저 같은 유튜버들도 위험해요. 예전에는 가짜뉴스가 방송 뉴스뿐이었지만 요즘은 포털, 유튜브, OTT 등으로 다양해져 제어가 불가능하다. 일단은 미디어에서 책임지고 발견되는 즉시 삭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이 등 기관들도 제대로 제어해야 한다. 완전 독재 시진핑 공산주의 국가가 돼버렸네요. 진실을 알리고 있는데 이걸 가짜뉴스로 죽이기를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미래가 없죠.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거의 파멸된 걸로 보여져요. 문재인 같은 들 때문에. 문재인한테 속고 민주주의가 급속히 파멸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민주주의가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다들 갈아엎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몇 년 전에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고 일본의 한 공무원이 오염수를 마시다가 실종됐대요. 어디 가서 죽었나? 뒤에 얘기는 모르겠는데 일본 공무원이 오염수 안전하다고 이러다가 죽었겠죠? 괴물로 업그레이드 되고 이런 거 아닐까요? 고질라로 변신을 하지 않았을까? 이거 마실 때 손 벌벌벌 떨면서 마셨었어요. 우리나라 공무원 한술 더 뜹니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최용석. 오염수를 먹으라고 하면 저도 당연히 먹을 것이고요. 하루 3끼 먹으라면 당연히 먹을 거고요. 최용석 정책실장은 윤석열한테 잘 보여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정치 공무원으로 보여집니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기억해놓고 언제 한번 후쿠시마에서 공수한 오염수를 먹여봤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한국산 고질라가 탄생하겠죠. 미친 나라 아닙니까? 어떻게 일본의 핵 오염수를 마시겠다고 이럽니까? 더 웃긴 거는 현직 국무총리도 마시겠대요. 한덕수 국무총리.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이야, 훌륭한 친일파 하셨네. 일본 편을 들고 있어요. 마시겠답니다. 기똥차다.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제 국가의 존재 의미가 없어요. 각자 도생, 스스로 살아남아야 할 시기입니다. 이재명이 그래도 좋은 이슈, 그 누구도 반대할 명분이 없는 이슈를 잘 잡고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상정은 윤석열과 한패지만 그래도 좌파 정의당의 당수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거를 찬성할 수가 없죠. 좌파들이 원래 환경운동하고 인권운동하고 이런 거 하는 데니까 윤석열과 한패지만 심상정도 정권은 요한하고 인류는 살아야 합니다. 자기네들이 투쟁하겠대요. 핵 오염수 방류 저지. 어디 가서 놀고 있다가 분위기상 우리 좌파잖아. 당 내에서 회의를 했겠죠. 우리 좌파라고 인권, 환경 이런 거 중요시하는 좌파가 요거를 찬성해주면 안 되지. 아무리 윤석열하고 우리가 한패라도 숟가락 얹기 신공하고 있어요. 정권은 유한하고 인류는 살아야 합니다. 끝내 핵 오염수 투기가 강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기 중단을 향한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투쟁하지도 않던 여자가 심상정이 못생겨서 좌파가 싫어졌어요. 심상정 배신자, 의리도 없는 나쁜 여자, 이재명 죽이게 하고 그렇게 이재명 챙겨주고 도와줬었는데 심상정은 정체를 알 수가 없는 여자고요. 심상정 아들 결혼식에 윤석열 대통령의 화환이 큰 게 왔더라고요. 역시 동네 친구 많네 윤석열하고. 일본 어민들은 약 7,390억 원을 지원해준다고 해도 반대하는데 대한민국 매국노들은 세금을 써가면서 안전하다고 해요. 일본의 어민 단체장이 기시다 총리 면전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안 변했다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본 자민당과 한패가 돼서 안전하대요. 우리 돈을 써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라 돈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돈이거든요. 세금이란 것은. 윤석열 돈도 아니고 국내힘 돈도 아닌데 거의 반식민지 상태인 거예요. 방류 설비 시운전하고 일본 어민들은 단호히 반대를 했었죠. 이바라키현 어업협동조합장 지금까지 여러 차례 얘기한 대로 우리들은 알프스 처리수 해양 방출에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후쿠시마 인근 어민들 거센 반발이 있는데 계속 우리나라 어민들은 왜 화를 안 내고 있죠? 이제 끝났어요. 우리나라 어업이란 게 사라질 위기입니다. 노회찬이 정의당 당수였으면 이재명이 대통령 됐죠. 심상정도 밀정이에요. 못생긴 좌파 짜증나 죽겠어요. 정의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돌대가리라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어떻게 카바 쳐줄 수가 없어요. 심상정 정의당이 지금까지 이재명한테 한 꼬라지를 보면. 우리나라의 원전을 냉각하는 처리수를 방류를 해도 원전 주변에서 해녀 일을 하셨던 분도 갑상선 암에 걸리고 이러는데 원전에서 열이 나오니까 바닷물로 냉각을 시키는 처리수를 바다에 방류는 다 원래 해요. 어떤 나라건. 그런 원전 근처에서 해녀 물질을 하던 분들도 다들 갑상선 암에 걸린답니다.
삼중수소가 그렇게 위험한 건데 삼중수소는 아예 걸러지지도 않는데 엄청난 양의 폭발이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에서 멜트다운까지 일어난 원전에서 핵 폐수를 바다에 계속 몇십 년간 방류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 수산물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일본 관광 가서 먹고 이러면 안 됩니다. 위험한 거예요. 문재인 딸 문다혜가 정의당이죠. 정의당 당원이라고 하던데 정의당은 제가 저주해요. 노회찬 의원 살아계실 때까지만 해도 정의당은 제가 좋게 봤었는데 노회찬 의원 돌아가시고 저는 정의당 저주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그 주변에서 물질하고 어민들이 갑상선암에 많이 걸리고 이러는데 당연히 위험할 수밖에 없죠. 쉽게 생각해봐. 오염수건, 처리수건 바다에 버리는 게 문제가 없다면 왜 일본은 자국 어민들에게 300억 엔의 보상을 한다는 거지?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보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다혜가 곡식한 대학교, 일본 국사관대학교 출신이잖아요. 일본 최고의 극우대학교 출신 아닙니까? 부산외고 일본어과 중퇴하고 그 이후에 학력이 어떻게 된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는데 문다혜는 뭔가 미스테리한 과거 행적들이 너무 많아요. 위험한 인간입니다. 이재명 아들, 조국 아들, 딸 조사하듯이 문재인 아들, 딸들도 털어봐야 돼요. 이재명 정권 되면. 당해야죠. 당연히. 이재명 죽이기. 개혁파 죽이기를 했던 문재인도 가족이 도륙을 당해봐야죠. 당연히.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면 안 되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변절자를 처단해야지 다시 변절자들이 생겨나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죠. 일본 폐수 방류건에 대해서 위험하면 일본 바닷가도 아작이 나는데 자기네들이 바닷가가 아작이 나면서 방류를 하겠어? 안전하니까 방류를 하겠지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일본인들의 습성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일본 지배계층들은 애민정신이라는 게 없어요. 인권 같은 거 별로 안 신경 씁니다. 예전에 환경 교과서에서 일본의 환경 문제로 항상 교과서에 나오던 이따이따이병 아시죠? 이따이따이병 이런 게 환경 문제로 생겨난 장애들인데 배상을 안 했어요. 일본 정부에서 배상을 안 했습니다. 안 하다가 끝까지 버티다가 나중에 찔끔 했는데 이따이따이병, 미나바타병 이게 다 환경 문제입니다. 얘네들은 이런 거 신경 별로 안 써요. 국민들이 시위를 하고 난리를 쳐도 배상 신경도 안 쓰고 이러다가 나중에 돼서야 배상을 했었죠. 일본 어민들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일본은 국가가 중요한 애들이에요. 전체주의 사상이 강한 나라고. 그래서 예전에 일본에 강제 불임 수술을 장애인들에게 했던 적이 있어요. 약자 신경 안 씁니다. 일본은 원래 강자 우선주의고 약자는 우습게 보고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 강제적으로 국가에서 불임 수술을 하고 이랬어요. 이런 짓을 계속 해오던 게 일본 지배계층의 습성이니 일본 어민들이 생활의 터전을 잃건 말건 별로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우생보호법이란 게 있어요. 법에서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귀머거리, 농아들 이런 분들을 장애인들이 계속 발생 안 하도록 강제적으로 불임수술을 여성 70%에게 25,000건, 강제수술 16,500건 임신이 안 되게끔 했었어요. 몇 년 전에 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요걸 끝까지 배상을 안 하다가 몇 년 전에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나라예요. 일본은. 우생보호법에 의한 강제 불임수술 국가는 사죄와 배상을 하라. 이렇게 몇 년간 투쟁해서 겨우 조금씩 승소 판결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인권이 예전보단 조금 나아져서 일본이. 자국민들도 신경을 안 쓰는 게 일본의 습성이에요. 일본은 과거 에도 시대 때 유럽의 자국민 여성들을 성노예로 무진장하게 팔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유럽의 오니즈카 히데아키라는 사람이 유럽에 가봤는데 가는 곳마다 일본 여성이 눈에 많이 띄어대요. 유럽 전역에 약 50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성노예로 매춘하려고 팔려온 거예요. 일본에서. 이렇게 여성의 인권, 약자들의 인권은 신경을 안 쓰던 게 원래 일본인들의 종특이에요. 각 지역의 영주들이 유럽으로부터 화약을 얻기 위해서 유럽, 인도, 아프리카까지 일본인 여성을 팔고 이랬던 역사가 있는 걸 보면 일본의 어민들이 피해 입는 거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득권, 지배계층 입장에서는. 약자들의 인권 신경도 안 쓰는 일본 기득권들이 300억 엔을 어민들에게 보상한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게 위험하긴 위험한 건가 보다. 빤히 눈에 보이죠. 일본은 1993년에 딱 30년 전이네요. 러시아가 방사능 물질을 바다에다가 버리려고 하는 게 발각이 되니까 난리를 쳤어요. 내로남불의 전문가들입니다. 진짜. 방독면에 방사능 측정기까지 들고 난리를 쳤어요. 배에 쫓아다녀서. 지네들이 무슨 그린피스 환경단체 코스프레 하면서. 근데 러시아가 버리려고 했던 오염수의 양은 너무너무나 적은 양이었어요. 지금 일본이 버리려는 양은 러시아가 버린 양의 1400배입니다.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일본이죠. 체르노빌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있었고 그게 10년이 지났는데도 일본 언론에서는 방사능 피해 전모가 보이지 않는다.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태파. 체르노빌 사고가 10년이 넘었는데도 백혈병 같은 장기 관찰도 과제다. 난리들을 쳐놓고선 지네는 안전하대요. 지네 방사능은 안전하대요. 러시아 방사능은 위험한 거고 일본제 방사능은 안전하답니다. 영국 런던에서 활약하시는 김인수 변호사님이라고 계시죠. 진짜 훌륭하신 분이에요. 서울대 출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아주 바른 정신을 가지신 분이죠. 오염수 방류권에 대해서 따끔하게 한 말씀 하셨어요. SNS에. 핵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30%가 죽어가는 것은 스스로의 선택이므로 안타까움이 전혀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또는 방류를 반대하는 70%까지 방사능 오염으로 죽어가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다. 나이 든 우리야 이제 죽으나 몇 년 후에 죽으나 인류의 역사 발전에 영향을 끼칠 일은 없지만 한참 자라는 젊은이들이 이 땅에 온 이유를 다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될까봐 그게 안타깝다. 성장기에 있는
있는 청년들, 아이들 저도 걱정이에요. 어떤 해산물을 먹게 되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 예측 불가능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죽는 것도 평화롭지 못하게 암의 고통을 받으며 죽어갈까, 그게 더 걱정이다. 세상이 이렇다. 이웃 잘못 만나서 죽은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 왕 잘못 만나 죽고 짓밟혔던 선조, 인조 시대의 백성들이나 이승만의 말 한마디로 6.25 한국전쟁 때 학살당했던 양민들이나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치에 의해 학살당했던 600만의 유대인, 미친 일본 군인에 의해서 학살되었던 35만 명의 난징 시민들, 독립운동한다는 이유로 해부당하고 실험당하고 그리고 학살당했던 우리 대한제국의 국민들, 그렇게 이웃 잘못 만나서 지도자 잘못 만나서 죽어갔던 시민들, 앞으로 죽어갈 대한민국 국민들, 애달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지지자 죄를 덮어주려 싸우는 미친놈들, 죽음 앞에서 초연한 거니? 이 정도의 워딩을 문재인 전직 대통령이 날려주면서 윤석열과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한마디도 안 하다가 바둑 세계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우승했다는 거를 SNS 날리고 욕을 먹으니까 그제서야 마지못해서 영혼 탈출한 감정 없는 글로 오염수 방류 반대합니다, 그런 글이나 써대는 미친,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죠. 문재인 얘기를 하면은. 방류가 됐는데 방류 시작 5분 만에 희미한 노란색과 검정색의 경계선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넓게 보세요. 노랗게, 경계면 안쪽이 노랗게 번지기 시작하고, 이게 무엇인가? 이거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매일 수백 톤씩 수십 년간 계속 전 세계 바다에 방류를 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이걸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한 방울도 올 수가 없다, 100%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국민의힘 쪽 교수들, 정치인들, 나라가 망하고 다 죽어나가야지 정신을 차릴까요? 오늘 군대에 생선 많이 나왔대요. 군대 보급용으로. 군대 갈 때 청년들이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생선 좀 먹고 올게. 군대 가면 생선 먹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미래에. 금미래에. 삼시세끼 생선 반찬이야. 그래서 피폭돼서 제대하기. 우리나라는 해산물 1인당 소비량의 세계 1위인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급식에 극성 엄마들이 해산물 급식 식재료를 원하겠어요? 다 반대하겠죠. 그러면 수산업 종사하신 분들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생각해야 돼요. 다 망하는 거니까. 또 회사에서도 다 보수 윤석열 사냥하는 사람들만 있는 회사가 없죠. 회사 구내 식당에서도 생선 넣지 말라고 사원들이 클램 걸고 이러면 생선 급식 내놓지 못하게 되겠죠.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전 국민이 일어서야 할 사안입니다. 지금은 진영 대립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걸린 문제예요. 한민족의 미래가 걸린 문제고요. 왜 일본이 똥 싸지른 걸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합니까? 우리한테 1000조 정도 배상을 하든가.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220일이 지나면 제주도가 오염되기 시작해요. 제주도 바다가. 250일이 지나면 동해 바다가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0일이 지나면 서해도 오염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 청정해역, 남해안 다 오염되는 거예요. 제주도 관광업도 끝나는 것이고, 제주도 관광 가서 생선 요리를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호남 지역 쪽에, 청정해역 쪽에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요? 일본 수산물은 물론이고 한국산 수산물도 수출하기 힘들어질 거예요. 한국산 김 이런 거 수출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분노를 안 하죠. 왜? 588일 지나면 우리나라 거의 전 해역이 방사능의 영향권 안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런데도 분노를 안 하고 가만히 계실 거예요? 수산물 안전합니다. 드세요. 이런 캠페인 하고 있을 거예요? 관광도 안 오게 될 것이고, 해외에서 한국, 일본을 세트로 보게 될 거 아니에요. 한국, 일본의 바닷가는 다 오염됐다, 방사능으로. 일본 연구진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오염수를 본격적으로 방류하기 전에도 이미 동해에 방사능 유입이 확인됐대요. 예전부터 찔끔찔끔 계속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에서. 근데 이번에 대놓고 대량으로 버리려고 난리를 친 거고, 이전에도 찔끔찔끔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이. 사고 전에 동해안의 방사능 농도가 1.5였는데 사고 후에 3.4 베크렐. 일본 가나자와 대학교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2018년에. 찔끔찔끔 버려도 동해의 방사능 농도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대량으로 수십 년간 매일 수백 톤씩 방류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 동해안, 남해안, 제주도 다 잣된 상황이에요. 이런데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계시는데,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가 동해가 2배로 올랐다는 건 상당한 양이란 말이죠. 보통 1에서 1.5 베크렐을 넘지 않거든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도 이미 2018년에 2배 이상으로 방사능 농도가 올라간 거를 말씀해주고 계시고, 망했다고 복창해야죠. 복창한다. 우리는 망했다. 망했어요. 윤석열 빨리 끌어내려야 돼요. 전국적인 폭동을 일으켜야 할 상황인데 잠잠하네요. 큰일 났구먼. 이재명 대표가 서울 중구의 프레스센터 쪽에서 오후 4시부터 저지 시위를 하는데, 정치적인 진영 상관없이 전 국민 누구나 나서야 할 일이에요. 수산업 종사자 여러분, 해산물 요리점을 경영하시는 업주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해서 큰 목소리를 내주셔야 해요. 계속 확산이 돼야 합니다. 보수였던 이현주 씨도 분노하고 있는데, 인접국들과 우리 국민들 대부분 핵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데도 정부는 혈세로 홍보까지 하며 적극 방조했다. 헌법상 국민 주권주의 위반, 윤 대통령 그게 걱정되는지 코빼기도 안 보인다. 국민들은 버림받고 배신당했다. 의병이라도 일으켜야 하나? 의병 일으켜야 될 시기예요. 문재인보다 이현주
이현주 씨가 100배 1000배 훌륭하네요. 민주당 수박 의원들보다 100배 1000배 이현주 씨가 훌륭한 일을 하고 있네요. 의사협회 회장하던 최대집도 분노시키고 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이현주 최대집도 반대, 오염수 방류 반대파 뭉쳤다. 최대집 씨가 정상적으로 보이게 하는 신비한 마법을 보여준 게 윤석열 정권이에요. 최대집은 미침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연설하는 거 들어보니까 제대로 정신이 박힌 엘리트더라고요. 연설 멋있게 잘하시더라고요. 맞는 얘기만 골라서 하시더라고요. 최대집이 정상이었어요. 윤석열 정권이 생겨나니까 변희재와 함께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이현주, 최대집, 변희재 정상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수박 애들보다 나요. 최대집 씨를 오해해서 죄송하네. 영혼이 있단 얘기예요. 최대집도. 문재인은 이런 뜨거운 연설을 못해요. 최대집 연설 뜨겁습니다. 최대집을 찬양하고 지지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다. 윤석열 정권 되니까.